올해 1분기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무려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외국인이 유입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강안리나 남포동, 해운대만 나가봐도 관광객이 정말 많아졌다는 걸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저희 사무실로도 호스텔 운영이나 용도 변경에 대한 문의가 정말 폭발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 나가보면 이미 호스텔로 허가받아 운영 중인 매물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결국 대안으로 일반 상가 건물이나 상가 주택을 매입해서 호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계약서 도장 다 찍고 나서야 이 건물은 호스텔이 안 되는 건물이었네 하고 후회하시거나 예상치 못한 공사비와 인허가 비용 때문에 계획을 포기하는 시행착오가 실무에서 정말 많이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소중한 시간과 돈을 날리는 일이 없도록 호스텔 용도 변경이 가능한 매물을 골라내는 선별법 5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만 정확히 이해하셔도 헛걸음하며 시간 낭비하는 일은 절대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나는 이것저것 분석하고 따지는 게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편하게 저희에게 바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이미 저희 빌딩 매거진은 용도 변경 조건을 까다롭게 필터링해서 바로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는 호스텔 매물들을 다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호스텔 매물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보는 첫 번째 기준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도로 조건인데요. 이 부분 때문에 탈락하는 건물이 정말 많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폭 8m 이상 도로에 건물이 최소 4m 이상은 접하고 있어야 합니다. 도로가 좁으면 허가 자체가 안 나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거나 관광특구 근처라서 구청장이 따로 지정해서 고시한 지역들이 있는데요. 이런 곳에서는 20실 이하의 소규모 호스텔에 한해서 폭 4m 이상 도로에만 접해 있어도 예외적으로 허가를 내줍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검토하는 건물이 어떤 용도 지역에 있는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도로 기준은 전부 다 일반 주거 지역에만 해당되는 기준입니다. 준주거 지역이란 상업 지역은 이 도로 조건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스텔을 하실 거라면 애초에 이런 조건에서 자유로운 준주거나 상업지역 위주로 건물을 찾아보시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생각보다 건물은 멀쩡하고 이쁜데 이 도로 조건 하나를 못 맞춰서 허가가 안 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주거지역에서 호스텔 오픈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른 거 보시기 전에 이 부분부터 확인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확인하셔야 할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도로 조건만큼이나 중요한 교육환경보호구역입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도로 조건보다 이걸 먼저 확인할 때도 있을 만큼 정말 치명적인 부분인데요. 만약 내가 보려는 건물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딱 걸려 있다면 무조건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이 구역은 크게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 기준으로 직선거리 50m 이내를 말합니다. 이 구역은 심이고 뭐고 그냥 숙박업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애초에 검토 대상에서 빼셔야 정신건강에 이로울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보호구역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인 구역을 말하는데요. 여기는 교육청 심의를 통과하면 예외적으로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 심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변 환경입니다. 이미 인근에 호텔이나 호스텔 같은 숙박시설이 운영되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심의가 수월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주변에 숙박시설이 전혀 없거나 학교와 너무 임접해 있다면 심의 과정이 훨씬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스텔 입지가 아무리 좋아도 교육환경보호구역 여부부터 무조건 먼저 봅니다. 금액도 싸고 위치도 좋아서 덜컥 계약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교육청 심의에 걸려서 사업계획 전체가 날아가는 경우가 현장에선 생각보다 진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건물이 있다면 무조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묶여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상대 보호구역이라면 관할 교육청에 연락해서 심의 가능성을 미리 타진해 보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 사전 확인 절차 하나만으로도 안 되는 건물 붙잡고 시간 낭비하는 일을 완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격거리와 사선 제한입니다. 원칙적으로 일반 주거지역의 호스텔은 일정한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도로 쪽 건축선으로부터 3m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옛날 건물들은 땅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양옆으로 겨우 50cm, 1m 정도만 띄우고 건축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 규정대로라면 이런 건물들은 호스텔 용도 변경이 아예 불가능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용도 변경이라면 이격거리 자체 때문에 미리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축이나 증축이 아니라 기존 건물의 용도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처음 준공 당시 적법하게 지어진 건물이라면 기존 건축물 특례를 받아서 통과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다만 이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위반 건축물 여부입니다. 처음 지어질 땐 적법했더라도 나중에 건물주가 뒤쪽이나 옥상의 판넬 같은 걸로 무단 증축을 해서 대지 경계선을 침범해 있다면 기존 건축물 특례 적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으므로 먼저 위반 상태를 해소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건축물 대장을 떼서 위반 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대장이 깨끗하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서류상엔 없어도 건물주가 몰래 설치한 미적발 불법 증축 부분이 현장에 남아있을 수도 있거든요. 대장에 있든 없든 이런 불법 증축 부분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철거하기 전까지는 용도 변경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기존 건축물 특례와는 별개로 관광진흥법상 창문 사선 제한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거 지역에서 인접 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이 있는 벽면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가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건물의 구조에 따라 일부 창호를 조정하거나 조망이 불가능하도록 변경하는 등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도면 검토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기존 건축물은 이격거리 자체보다 위반 건축물 여부와 사선 제한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주차장입니다. 다행히 이 부분은 다른 조건들에 비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문의가 정말 많은 내용이라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래된 상가 건물들은 주차장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차장이 없으니까 호스텔 용도 변경도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증축 없이 기존 면적 그대로 용도만 변경하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부산시 조례상 일반 근린생활시설과 호스텔은 모두 시설 면적 134제곱미터당 한 대로 주차 설치 기준이 동일합니다. 즉 용도만 바뀐다고 해서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법정 주차 대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같은 면적에서 근린생활시설을 호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라면 추가 주차장을 확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확인하셔야 할 사항은 소방 설치 기준입니다. 일반 상가 건물과 달리 사람들이 숙박하는 호스텔은 소방과 피난 기준이 훨씬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사실 소방시설은 대부분 돈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건물 상태에 따라 예상보다 공사비가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짚고 가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입니다.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이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며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단위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입니다. 또한 숙박시설은 자동 하재 탐지 설비 등 필요한 소방시설을 갖춰야 하므로 기존 상가보다 소방공사 범위가 크게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건물에 소방 배관이나 관련 설비가 없다면 천장 철거와 배관 공사가 함께 이루어져 공사비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복도폭 기준입니다.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거실 바닥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피난을 위한 복도폭을 확보해야 합니다. 피난을 위한 복도는 양쪽에 객실이 있는 중복도의 경우 1.5m 이상, 한쪽에만 객실이 있는 평복도의 경우 1.2m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존 건물의 복도가 이 기준보다 좁다면 객실 벽체를 안쪽으로 이동시키는 공사가 필요할 수 있고 그만큼 객실 수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통 계단 기준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3층 이상의 층에서 해당 층의 거실 면적 바닥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직통 계단을 2개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호스텔 용도 변경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여부, 복도폭 확보, 직통 계단 기준 충족 여부가 공사비를 크게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호스텔 용도 변경을 검토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 기준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물론 실제 인허가 과정에서는 정화조 용량이나 관광사업 계획 승인, 건축물의 기존 특례 적용 여부 등 추가로 검토해야 할 사항들도 있습니다. 또한 건물의 구조와 준공연도, 관할구청의 해석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허가 가능 여부는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런 세부적인 리스크들을 직접 검토하기가 복잡하시거나 처음부터 인허가 조건이 깔끔하게 맞춰진 안전한 건물을 찾고 계신다면 언제든 저희 빌딩 매거진으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시면 원하시는 지역과 예산에 맞는 최적의 매물로 매칭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돈이 되는 실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